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정보람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 네트워킹 딥다이브라는 주제로 AWS의 수많은 서비스들의 트래픽을 전송하고 연결하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방법, 그리고 신규 서비스들을 활용한 심도 깊은 디자인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AWS를 통해서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이전하실 때 클라우드 네트워킹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수많은 고객들이 여러 개의 계정과 또 많은 VPC, 그리고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여러 개의 계정과 많은 VPC,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외부에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프렘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더라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안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워크로드들이 담겨져 있고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AWS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본 메커니즘을 전제로 AWS의 워크로드들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온프렘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확장성이 높아지고 또한 탄력적으로 자원이 변화하더라도 되도록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접근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VPC 네트워킹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대명사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보안성 강화입니다. AWS 클라우드 네트워크 안에서 리전과 리전 간에, 그리고 VPC와 VPC 간에 더 확대해서 EC2와 EC2 인스턴스 간에도 암호화와 패킷 캡슐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고요. 전용선 연결에도 암호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AWS 네트워크의 수많은 지표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수집되고 S3와 같은 안전한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AWS의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AWS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기본 메커니즘을 구현해 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시는 VPC, 트랜짓 게이트웨이, 프라이빗 링크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수많은 AWS 자원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AWS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핵심을 구현하기 위해 VPC, 트랜짓 게이트웨이, 프라이빗 링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워크로드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관리 도구와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WS 클라우드의 인프라가 글로벌하게 서비스되고 고객에 더 가까운 곳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요구됨에 따라서 이제 AWS의 엣지 네트워킹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WS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글로벌 엑셀러레이트, 라우트 53을 주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고객들께서 워크로드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네트워킹은 화면에 보이시는 AWS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AWS 네트워킹의 주요 구성 요소들의 동작 방식과 개념들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AWS 네트워킹의 핵심이 되는 EC2와 VPC를 살펴보겠습니다. VPC는 고객분들이 AWS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담아내는 가상의 사설 공간입니다. VPC를 생성하시게 되면 16비트 마스킹에 65,000개 이상의 사이더 주소를 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5개까지 추가 할당하실 수 있고요. IPv4뿐만 아니라 대규모 IP 주소 할당을 위한 IPv6 주소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에는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분산해서 가용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설계고요. 실제 가용 영역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은 외부 인터넷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과 외부 인터넷과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분리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치넷 서브넷에는 EC2 인스턴스를 서브넷 단위당 할당된 IP 주소 대역으로 할당합니다. 이때는 동적 할당이나 정적 할당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 예를 들면 아마존 S3, 다이나모DB, AWS 람다, 아마존 SQS, SNS, AWS IoT 등은 고객의 VPC에 위치해 있지 않고 AWS가 관리하는 리전의 안전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트래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EC2가 서브넷 외부로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경우는 각 서브넷에 정의된 라우팅 테이블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VPC에 할당된 서브넷의 모든 라우팅 테이블에는 디폴트로 자신의 사이더 주소, 대역이 자동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럼 EC2는 외부에 있는 자원이나 인터넷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만약 외부로 EC2가 접근을 해야 한다면 앞서 소개드린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와 경로가 정의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모든 IP 주소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이제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된 인스턴스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로 트래픽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C2에 할당되는 IP 주소는 사이더 주소, 즉 사설 주소입니다. 이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1:1 NAT를 통해서 공인 IP 주소로 변환되게 됩니다. 만약 프라이빗 서브넷의 EC2가 외부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EC2가 있더라도 다양한 패치나 패키지는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직접 외부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서브넷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퍼블릭 서브넷의 NAT를 경유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에 선언을 해줍니다. NAT의 역할은 인스턴스가 할 수도 있지만 AWS가 제공해드리는 NAT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도 EC2가 동일하게 외부에 접근하기 위해 공인 IP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1:1 NAT가 아니라 펫으로 할당되어 NAT 인스턴스, NAT 게이트웨이 1개당 엘라스틱 IP, 즉 공인 IP 1개를 할당받게 됩니다. 고객이 생성한 VPC 내부의 EC2 자원에서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S3나 다이나모에 접근하기 위해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를 VPC에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선언한 각 라우팅 테이블에 이러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에 선언을 해줍니다. 고객분들의 온프렘 데이터 센터나 캠퍼스에서 연결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VPC에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온프렘 전용선이나 VPN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C2 자원들이 온프렘으로 가는 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서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게이트웨이를 위한 경로 구성을 하신 것처럼 라우팅 테이블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여러 개의 VPC를 사용 중이시고 이러한 VPC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VPC 피어링입니다. 같은 리전에 있거나 서로 다른 리전에 있더라도 VPC 피어링을 통해서 VPC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EC2가 서로 다른 VPC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라우팅 테이블에 VPC 피어링에 대한 경로를 선언해 줍니다. 온프렘 연결을 위한 전용선과 VPC 연결을 위한 수많은 피어링과 관리가 불편하시다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손쉽게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고객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VPC 특정 서브넷에 연결만 해주시면 리전 내부의 VPC들과 리전 외부의 VPC들을 다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손쉽게 연결하고 트랜짓 라우팅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렘 연결을 위한 VPN, 전용선 연결도 모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은 VPC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VPC 플로우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VPC 플로우는 VP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전송되고 수신되는 IP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플로우 로그 데이터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나 아마존 S3에 저장하고 아테나로 쿼리하고 픽사이트와 같은 도구들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VPC의 워크로드에서 특정 기능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른 VPC의 워크로드를 안전하고 더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VPC 엔드포인트의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고 각 글로벌 지역의 고객들이 특정 리전에 빠르게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 팝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정된 공인 IP를 기반으로 고객분들의 VPC EC2나 ELB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VPC 플로우가 트래픽의 흐름을 1분 단위로 저장해서 분석하는 사진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실시간으로 EC2와 EC2 간의 트래픽을 모두 보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VPC 트래픽 미러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VPC 트래픽 미러링은 EC2에서 인입되거나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의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EC2나 NLB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치 CCTV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특정 경로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내부 자원으로 접근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VPC 인그레스 라우팅 기술을 적용하시면 돼요. 검사를 하게 되는 인스턴스들은 대부분 상용 제품이실 텐데요. 확장성이나 가용성에 제약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으셨죠.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적용해서 상용 보안 제품들을 쉽게 확장하고 높은 가용성을 기반으로 보안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환경이나 온프렘 환경에서 VPC 자원을 관리하거나 접근이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 VPN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온프레미스에서도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아웃포스트를 온프레미스에 배치하시고 리전의 VPC 가용 영역을 확장해서 서브넷을 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기반의 상용 방화벽 연결 구성보다 완전 관리형 형태의 방화벽 기술을 VPC에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간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AWS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해서 고객들의 워크로드를 빠르고 안전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호영입니다. 앞서 AWS 네트워킹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최근 출시된 AWS의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좀 더 확장된 디자인을 VPC 내부 그리고 외부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VPC 내부에서 트래픽 그리고 외부로 향하는 트래픽을 위한 각 서브넷의 라우팅 이야기를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하지만 VPC 내부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VPC 사이더 주소로 할당된 로컬 테이블이 항상 우선시된다는 겁니다. VPC 내부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브넷과 DB 서브넷 사이의 보안존을 경유하도록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은 VPC 내부에서도 경로를 좀 더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AWS는 고객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서 MSR, More Specific Route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능은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VPC 내부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브넷과 DB 서브넷을 오고 갈 때 보안존 서브넷을 따로 두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기반의 보안 서비스나 방화벽, 그리고 AWS 네트워크 방화벽 서비스를 경유하게 해서 매우 강화된 보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요구했던 기능이라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이 듭니다. VPC 안에 EC2 자원들과 연계돼서 많이 사용하는 완전관리형 서비스를 꼽는다면 단연코 S3가 많이 꼽히게 되겠죠. VPC 내부의 EC2 인스턴스는 S3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온프렘에서 S3를 접근해야 된다면 외부를 통한 접근이나 동적인 엘라스틱 IP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S3가 보시는 세 번째 플로우처럼 이제는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타입을 지원함에 따라서 VPC 내부에서는 라우팅 테이블 추가 없이 프라이빗 링크 설정 한 번으로 곧바로 S3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프렘에서의 접근도 유동적인 공인 IP가 아니라 VPC 사이더 주소로 사설 IP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온프렘과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 회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S3와 온프렘 네트워크 간의 사이더 주소, 즉 사설 IP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VPC 내부에서 외부로 트래픽을 보내거나 받을 때는 대부분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공인 IP가 매핑이 됩니다. 온프렘 네트워크와 AWS 간의 전용선이 연결돼 있다면 AWS와 온프렘 네트워크 간 보안에 대한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서 VPC 사이더 주소 범위에 있는 사설 IP가 NAT가 되어 들어온다면 온프렘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해당 IP에 대한 보안 구성을 고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보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리전에서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탄력성 있게 생성되는 자원들이 동일한 사이더 IP 주소로 온프렘과 통신을 한다면 보안과 탄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AWS는 탄력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 라우터 53 기반의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DNS를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때로는 고정적인 IP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S3 프라이빗 링크, 프라이빗 NAT도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사설 IP를 고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ALB가 동적 IP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반드시 고정의 IP를 요구할 때 워크로드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NLB와 ALB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는 AWS의 ELB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NLB는 고정의 IP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워크로드가 고정의 IP를 요구하고 HTTP나 HTTPS와 같은 URL 라우팅을 요구한다면 이제 NLB를 위한 ALB 타겟 그룹 디자인을 통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NLB 타겟 그룹 옵션에서 VPC 내부에 배포된 ALB를 타겟 그룹으로 지정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VPC의 MSR, More Specific Route 기반으로 VPC 내부에서 서브넷 간에 원하는 경로로 우회할 수 있다고 언급드렸었습니다. VPC 내부에서는 이제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를 경유하도록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왼쪽 그림은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사이에 네트워크 파이어를 두고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고급화된 디자인으로 오른쪽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ALB로 유입되는 트래픽은 VPC 인그레스 라우팅을 통해서 AWS 네트워크 파이어리 배치되어 있는 VPC 엔드포인트로 경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트래픽은 다시 어플리케이션 서브넷으로 인입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브넷의 EC2는 다시 DB 서브넷의 자원으로 접근할 때 MSR, More Specific Route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AWS 네트워크 파이어리 배치되어 있는 VPC 엔드포인트로 경로를 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VPC 내부에서 강화된 보안을 편리하게 구현하실 수 있고 온프렘이나 VPC 연동에도 폭넓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선 디자인을 여러 개의 VPC가 있는 디자인으로 확대해 보면 더욱더 디자인을 다양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인터넷과 VPC 내부의 자원에 연결이 될 때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중앙에 있는 VPC에서 상용 방화벽과 함께 연계해서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PC 간의 자원들이 상호 간 트래픽을 주고받을 때는 앞서 소개해드린 AWS 네트워크 파이어를 통해서 보안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VPC와 VPC 사이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트래픽의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자인 구현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VPC 내부에서가 아닌 VPC 외부와 리전 간에 어떤 효과적인 네트워크 디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간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를 여러 개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온프렘과 전용선 연결을 하고 또한 VPN을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리전 내에서 한 개만 사용이 가능했고요. 리전 간 연결을 할 때는 인터피어링 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리전 내에서 계정이 다르거나 이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VPC들을 연결할 때는 RAM,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추가로 구성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고객분들은 계층적인 트래픽 처리를 연결에 대한 접근들을 많이 요구하셨고 이제 리전 내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 피어링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리전에서 리전 간 그리고 리전 내부에서 여러 개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계층적으로 설계해서 보안 VPC를 구현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WS 환경에서의 워크로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이 AWS와 온프렘 간 전용선 연결을 확대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고객분들은 AWS와 온프렘 간의 네트워크 전송 구간에서 더 강화된 보안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AWS는 이제 온프렘의 스위치와 라우터에서 전용선을 통한 AWS DX 로케이션의 장비 간의 맥색 암호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과 같은 전송 구간의 강화된 보안을 요청하신 고객분들은 더욱더 안전한 트래픽 전송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AWS와 온프렘 구간의 암호화까지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쁜데요. 이제 고객분들이 현재 사용 중인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 서비스가 DX팝 가장 가까운 곳에 연결하시게 되면 다른 DX팝에 연결된 온프렘 네트워크까지
AWS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를 타고 트래픽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수많은 고객분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값비싼 전용선 요금과 MPLS 요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슬라이드에서처럼 고객분들의 온프렘 환경이 가장 가까운 다이렉트 커넥트 팝에 연결되어 있다면 AWS 글로벌 백본을 사용해서 다른 온프렘 환경까지 트래픽을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용선, MPLS 훼손비를 지출하셨던 고객분들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AWS의 글로벌 백본의 폭넓은 활용 방안과 전송 구간의 새로운 암호화 기술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많은 고객분들은 AWS 글로벌 백본을 활용해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적용하실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많은 리전과 VPC, 그리고 전용선 연결이나 VPN 연결까지 구성하려면 조금 더 편리한 연결과 중앙 집중화된 관리, 그리고 보안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요구들이 발생하실 겁니다. AWS는 고객분들이 AWS 글로벌 백본을 고객분들의 글로벌 백본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웬이라고 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완전 관리형 웬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백본이지만 VPC처럼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그먼트 기술을 사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 개발 환경, 공용 환경 또는 회사별로 논리적인 분리와 연결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분리 환경 요건과 정책에 맞는 VPC들, 전용선, VPN, SDN 웬 연결과 같은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한 이후에는 동적 라우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라우팅 관리 없이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더 빠르고 안전하게 AWS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객분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민첩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의 핵심은 네트워크 복잡성을 제거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고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언급드렸습니다. AWS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새로운 관리 도구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매니저가 새롭게 포지셔닝 되고 있고요. IP 주소 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 그리고 VPC 네트워크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매니저는 이제 단순히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관리하던 것에서 크게 확장이 돼서 클라우드 웬을 구성하고 관리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하고 SD-WAN과 같은 서드 파티 제품을 통합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합 대시보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또한 많은 고객분들이 수많은 VPC와 계정들을 관리하면서 IP 주소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제 VPC IP 주소 관리 도구인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VPC들의 IP 주소 현황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감사와 오류를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VPC 내에서 규정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도구를 위해서 VPC 네트워크 접근 분석기를 통해서 VPC 내에 특정 자원으로 접근할 때 적절한 보안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또 네트워크 액세스 레벨에서 분석과 리포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IP 주소 관리와 감사, 마지막으로 VPC 안에서 적절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규칙을 따르는지에 대한 감사 도구가 고객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AWS 운영에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을 모두 다루기에는 짧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AWS 환경에서 제공해드리는 네트워크 기술의 확장성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보안의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에 대해서 심도 깊은 리뷰와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고객분들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지털 혁신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AWS는 고객분들 곁에서 꾸준히 경청하고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